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가축 지혜보험에 대한 특별 약관입니다. 자, 이 부분이 출제 가능이 높아요, 가축은. 그러면 각 축종별로 자, 특별 약관이 몇 개 있는가? 자, 이 개수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도 다 한번 언급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일반 조항에 대한 9개의 특별 약관 그랬는데 자, 총 몇 개가 있냐면 자, 9개가 있어요. 그런데 각 부문별로 소에는 1개, 그 다음에 돼지는 3개, 그 다음에 돼지 가금 공통으로 1개, 그리고 가금 1개, 말 4개, 기타 가축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문별로 이제 특별 약관이 어떤 게 있는지 자, 이걸 여러분이 이제 꼼꼼히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일반 조항 특약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각각 개별적인 특약이 다른 이제 전체적인 것 관점에서 바라보는 특약인데, 자, 먼저 협정보험가액 특약입니다. 자,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꼭 알아두세요. 자, 특별약관에서 적용하는 가축에 대하여 자, 계약을 체결할 때 제2보험사업자와 계약자 간 또는 피보험자 간 협의를 하여 이렇게 협의를 하여 정한 보험 가입금액. 그러니까 미리 계약 당사자가 협정해서 보험 가액을 정했다 그 얘기예요. 보통 가축 같은 건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얼마로 인정할 거냐. 그때 가서 조사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도 걸리잖아요. 또 가축은 어때요? 좀 키우고 나갈수록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이렇게 자랄수록 체격이 커지고 그러니까 가치가 더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가입을 해서 보험 계약을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얼마로 할 거냐. 이렇게 정하기 난감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미리 협의해서 정해 놓고 보험에 가입을 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걸 이제 협정보험 가입.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기평가. 그러니까 미리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여 보험에 가입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약관이 자, 적용되는 겁니다. 자, 뭐가 있나요? 하면 종빈우가 있고요. 종모돈, 그 다음에 종빈돈, 그 다음에 자돈. 자돈은 이제 포유자돈과 이유자돈 있죠. 그 다음에 종가금, 그 다음에 유량검정조서, 그리고 기타 제2보험 사업자가 인정하는 거. 자, 그러면 이거 알아두셔야 돼. 자, 협정보험 가액이 인정되는 가축의 축종은 뭐가 있나요? 자, 이거 다 외우셔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자, 유량검정조소가 뭐냐? 한마디로 뭐예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조소란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조소 중에서도 검증을 거쳐서 인정받은 조소를 얘기합니다. 아주 우수하다고 인정된 그런 조소. 자, 그럼 이런 조소, 유량검정 조소는요. 자, 조소 계량사업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인정을 받아요. 자, 그래서 어떤 충족? 자, 농가 입장에서는 직전월 305일 평균 유량이 자, 10,000kg 이상입니다. 그리고 평균 자, 체세포 수가 30만 마리 이하를 충족하는 농가가 여기 이제 인정이 돼요. 자, 365일이 아니라 300일, 60일 정도는 뺐는데 자, 소도 새끼를 낳으면 새끼한테 어때요? 모유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송아지가 먹어야 될 우유까지 인간이 다 뺏어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송아지 먹일 우유 좀 남겨둬라 그거예요. 그게 한 60일 정도 빠져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이제 우리 인간이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균 유량이 10,000kg. 굉장히 우유 생산이 많다는 얘기예요. 보통 일반적인 조소는 어느 정도냐? 일반적인 조소는요, 한 4,000에서 5,000kg이 나와요. 그런데 유량 검정 조소는 그러니까 우유 생산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00kg 정도 이상이니까 비교 거의 2배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조소를 이렇게 선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 자체로는요, 최근 산차가 이제 출산을 한 횟수인데, 최근 산차 출산을 해서 300월 또 60일 자, 송아지 먹을 걸 남겨두고, 자, 11,000kg 이상이고요. 체세포 수는 자, 20만 마리 이하여야 유량 검정 조소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유량 검정 조소는요, 자, 시가에 관계없이 이 보험가입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특히 유량 검정조소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일단 협정보험 가입이 가능한 축종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인수특약입니다. 자, 제2보험사업자가 상호 협정을 체결하여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인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특별약관. 그러니까 이제 가축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자, 민영보험사도 많이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인수해서 뭐예요? 그 비율에 따라 부담을 하자. 자, 이게 이제 공동인수특약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뭐냐? 계약자가 보통약관이나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이제 청구를 할 텐데 그 사람이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어. 자,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금을 대리 청구 수령할 수 있는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계약자가 청구를 못하면 누가, 만약 그 배우자나 아니면 뭐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들이 대신 청구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이제 대리 청구인이란 거 말하자면 약관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자, 이런 게 이제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분납입니다. 자, 원래 이제 보험료는 일시불로 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부담이 커요. 너무 많으면 액수가. 그러면 이제 이거 분납하죠. 이렇게 이제 약관으로 또 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자, 축사특약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축사특약. 자, 축사특약은요, 가축, 주계약 계약자에 한하여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축사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계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이건 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이게 이제 우리가 축사죠. 그리고 이제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부착물이랄지 뭐 간판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되죠. 자, 이런 게 화재나 풍수설지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자체, 이것은 우리가 보통 축사라고 하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밑에 있는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부속물이 있어요. 뭐 칸막이, 대문담 이런 거. 그 다음에 부착물입니다. 간판. 무슨 농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해당돼요. 여기. 그리고 이제 부속 설비입니다. 가정 전기시설이랄지 난방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여기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 한마디로 이제 부대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보험 가입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해손해 부보장 추가 특약입니다. 자, 이거 앞에서도 설명했어요. 설해, 눈으로 인한 피해는 보장받지 않겠다. 자, 오직 어디에? 돈사와 가금사에만 있다. 돈사와 가금사에만. 자, 보상받지 않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재 대물배상. 자, 그러면 화재 대물배상. 우리 축사에 화재가 발생해서 옆집까지 화재가 번졌다 이거죠.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상받겠다 그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 화재 대물은 반드시 뭐예요? 축사 보험에 가입해야 돼. 그 다음 축사 그 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이거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동물복지 인증계약입니다. 자,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이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요즘 우리 그 가금사 닭장을 보면 양계장이라고 하잖아요. 전부 막 밀집시켜 가지고 알 생산하기 위해서 어때요? 막 다닥다닥 집어넣어 가지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키우지 말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키우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풀어놓고 키운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동물도요, 학대하듯이 키우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 인간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동물도 복지적인 그런 혜택을 줘서 자유롭게 자연 상태에서 건강하게 키우겠다. 그런 시설을 갖췄다면 이게 이제 특약으로 보험료 할인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내 폭발 위험 보장입니다. 자, 구내에서 생긴 폭발이나 파열로 생긴 손해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부분 일반적,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특약들이고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각 부문별입니다. 자, 부문별. 자, 그럼 먼저 소 부분부터. 소는 한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는 한 개. 그게 뭐냐면 도체 결함이에요. 자, 소 도체 결함. 그럼 도체 결함이 뭐냐? 자, 여기서 이제 도체, 소 고기 있잖아요. 거기에 등급을 판정하고 이제 도장을 찍는데, 자, 이게 뭐냐면 소를 도축합니다. 소를 도축해서 이제 경매를 하기까지. 자, 경매를 하기까지 발견된 이런 피해인데, 주로 뭐예요, 이거? 피멍이 들었다든가 그냥 멍이 들었다, 근염, 외상, 근육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결함으로 인하여 경매를 할 때 가격이 많이 영향을 받아요. 이런 걸 제외하고 팔아야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경매를 할 때도 어때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발견됨으로써 예상치 못하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경매할 때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건 제외를 해야 되잖아요. 제거를 해야 되니까 훨씬 더 고기 양이 줄어들겠죠. 자, 그 줄어든 만큼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걸 보상해 주겠다. 자,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도축 후 경매 시까지 발견된 예상치 못한 도체 결함. 이걸로 인하여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상해 주자. 자, 그 다음. 근데 이제 당연히 경매 후에 발견된 결함은 보상해 주지 않죠.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경매에 참가했다는 얘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 부분 특약입니다. 자, 그럼 대지 부분은, 자, 어떤 특약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질병이요. 자, 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도 주계약으로 보장을 해줘요. 그런데 돼지는 질병이 많으니까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으로 보장해 준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질병인데, 자, 보세요. 보통 약관에서는 이제 화재랄지 풍수설지 이거 다 보상해줘요. 근데 질병으로 인한 폐사도 보상해 주겠다. 특약에 가입했을 때. 자, 그런데 돼지는 모든 질병을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떤 거냐. 자, 여기 전염성 위장염이라고 TG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돼지 유행성 설사병 PE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 이 세 개만. 이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줍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이러한 질병을 폐사했을 때, 그 다음,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질병의 발생을, 자, 서면으로 통지했어요. 그런데 30일 이내 폐사하면 이것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질병이 발생했다는 거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이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상해 주겠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질병에 대한 진단 확정은 자, 전문 수의사가 자, 이런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했을 때 보상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입니다. 돼지는요, 축산 휴지 위험 보장 특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하여 가축이, 자, 어때요? 뭐, 매몰 처분했다든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축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었을 때 생긴 손해. 그러니까 이제 뭐, 매몰 처분 같은 거 해가지고 당장은 어때요? 또 새로운 가축을 구입해서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분간 조금 쉬었을 때 그때 보장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수리도 할 거 있으면 수리도 해야 되고 또 뒷정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또 가축을 키우는 사람은 마치 자식 잃은 것처럼 슬픔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회복해서 이제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자, 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손해죠. 자, 그 다음에 폭염재해 보장 추가 특약입니다. 자, 또 폭염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 자, 그래서 이거 보장해 주겠다. 근데 여기 담보 조건이 있어요. 뭐냐? 자, 수용장소 지역에 발효된 자, 폭염 특보 발령 전 24시간 전부터, 그러니까 하루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 이내 이때 폐사되어야,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폭염투표 발령 하루 전부터 해제 후, 그러니까 해제되고 하루 지나서 그때까지 폐사되는 경우만 보장을 해주겠다. 자, 그런데 이제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만약 폭염특보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 자, 않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을 해제일로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폐사에 대해서 보장해 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지가 있고요. 그 다음. 자, 또 이제 대지와 가금입니다. 자, 이거 공통특약이에요. 이게 이제 정기적 장치죠, 이거. 자, 그래서 기억나나요? 돈사와 가금사. 돈사와 가금사 전설. 그래서 정기적 장치가 공통이죠. 그리고 설의 손해 부보장. 이것도 이제 공통인데. 자, 먼저 정기적 장치입니다. 이걸로 인하여 너무 더운데, 자, 선풍기를 틀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 이게 고장나서. 그래서 이제 폐사를 했을 때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자,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가금입니다. 자, 가금은 원래 주계약에서 폭염을 보장해 준다고 그랬죠. 가금은 굉장히 폭염에 취약하다고 그랬어요. 땀샘이 없어서. 그래서, 자, 폭염은 보장해 줘. 나 이거 보장 안 받을래요? 라고 특약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폭염이라는 손해는 보장받지 않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말부문입니다. 자, 말부문은 이제 첫째, 시수말 본식 첫해 선천성 불입니다. 자, 여기서 선천성 불임이 확장보장 특약이에요. 선천성 불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험기간 중에 이제 불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제 이걸 보장을 해주는데, 자, 다음 사유는 자, 보장하지 않아요. 시수말 내부 생식기 감염으로 인한 불임, 그 다음에 성병으로 인한 불임, 자, 어떤 이유로든지 교배시키지 않아서 일어난 불임, 그리고 이제 외상이나 질병 전염병이나, 자, 이것은 다 뭐예요? 그렇죠. 이런 건 다 후천성 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보장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선천성으로 발생한 불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건 이제 조심하시고, 그 다음. 자, 말 운송위험입니다. 말에만 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말 운송. 그러니까 경마장까지 이제 오고 가는 거. 그래서 말을 태워서 이제 오고 가는데 그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으면 자, 그거 보상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예. 한번 참고로만 읽어보세요. 자, 이런 내용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주마 부적격 특약. 자, 이제 경주마가 건염, 뭐 인대염, 골절. 그러니까 도저히 경주를 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또 이제 실명도 있고요. 자, 이런 걸로 인하여 자, 경주마 부적격 판정을 자, 한국마사의 마필보건소에서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해당된다고 인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보상, 이제 경주마로서 역할이 끝난 거니까 보상을 받겠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용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종모마나 또는 종민바로 이렇게 용도가 바뀌면 이때는 보상하지 않아요. 왜? 이 용도로 쓰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거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인데 우리 앞에서 우리 봤던 거 거기 정확히 쓰여져 있지 않아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거. 우리 앞에 도표에서 우리 봤던 특약 있잖아요. 자, 거기 내용이 우리 교재도 조금 오류가 있었어요. 오류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하고 여기서 하려고 그냥 간단히 넘어왔는데 자, 보세요. 뭐냐면 보험기간 이거예요. 자, 질병에 폐사는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하는데 질병 같은 경우는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폐사한 경우만 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 이내 폐사한 건 보상을 안 하죠. 왜? 충분히 질병에 걸릴 여지가 있다는 걸 알고 가입했을 수 있다는, 즉 역선택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상을 안 해줘. 우리 사람도 우리가 어때요? 질병보험 가입할 때 신체 우리 건강보험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3개월 이내에 발생하면 보장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가축은 1개월 이내에 발생하면 보상을 안 해줘. 그런데 이 특약에 가입하면 자, 보통 1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도 뭐 한다? 보상을 해 주겠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경주마는 워낙 비싼 거라 어때요? 감당하기 힘드니까 막 몇백억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장을 좀 받고 싶다 그 얘기. 자, 그러면 이제 특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타 가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사나 긴급도축. 자, 이거 앞에서 우리 다 한 번씩 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폐사와 긴급도축인데, 자, 이 경우는 모든 기타 가축이 아니었죠. 뭐예요? 사슴과 양에 대해서만. 사슴과 양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제 이들은 좀 체격이 있기 때문에 소나 말에 보장했던 것처럼 폐사나 긴급도축도 보장을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 꿀벌에게 인정되는 게 두 개가 있죠. 낭충봉화 부패병과 부접병. 그래서 이제 이런 병에 해당됐을 때 뭐예요? 보장을 받겠다 이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냥 이 병에 대해서 보장받겠다 이러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폐사를 했는데 여기 볼통, 자, 그 병이 볼통에 남아서 다른 그 벌에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볼통 소각까지 다 포함을 해서 소각을 했을 때 이제 보상을 해준다는. 자,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런 특약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축 전염병 본인데 이런 게 가축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역, 뭐 구제역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일종에 걸리면 살처분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때요? 국가적으로 보장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 전염병으로 인정되는 것 외에 이제 일반 보험에서 보장해준 질병, 그거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특약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자, 가축지회보험 계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자, 이렇게 16개 이걸 가입 대상 다시 한번 또 나와요. 다시 앞에서 언급된 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포괄 가입. 모두 가입이라. 일부만 가입하는 거 안 된다. 그런데 종모 같은 경우 개별 가입이고요. 또 여기 말은요, 이런 게 다 비싸라고 그랬어요. 가격이 비싸니까 이거는 개별 가입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두 포괄 일괄적으로 해야지 역선택 반기가. 그래서 일부만 병충 아니 병에 걸렸거나 좀 비실비실하는 이런 것만 따로 모아서 가입하겠다.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역선택인데 이런 걸 막겠다 이거죠. 자, 이것도 앞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자, 이 내용도 자, 뭐냐? 그래서 이제 전부 가입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종모와 그다음에 말은 개별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소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이내에 출하 예정인 경우에는 소 이력제 현황에 자, 70% 이상 가입했을 때는 포괄 가입으로 해주겠다. 네. 그다음 이제 축사에 설치된 태양광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이랬죠? 자, 앞에 나왔던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입 금액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우리 1과목에서도 이제 가입 금액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다 여기서는 삭제되고요. 아마 2과목에서 이제 다루게끔. 그래서 이제 약관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가입 금액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 금액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이것은 또 앞에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청약을 해서 청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승낙을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승낙을 하게 되면 이제 의사 합치가 있어서 계약이 체결이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이 승낙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건 다 우리 상법 보험계약법 파트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자,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을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 30일 이내에 뭐야? 승낙 여부 통지를 발송해라. 그런데 이 기간 내 승낙 여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자, 우리 보험계약법 파트에서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또 승낙 전 보험사고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상법에 나온 얘기죠. 자, 특별히 이제 뭐야? 청약을, 이게 중요하죠. 자,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 자,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가축제보험은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축제보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축종이 뭔가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계약하고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게 뭔가.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가입할 수 있는데 그 조건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좀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이제 도표로 정리되어 있는 주계약과 특별약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가축별로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우리 도표 오른쪽에 보시면 자기 부담금 있잖아요. 손해액에 자, 10, 20, 30, 40 이래 있었던 거. 자, 그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구분하여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축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는요, 우리 내용에서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풀이. 자,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그 내용이, 아,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